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사실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지만, 걱정을 많이 한 상황이었지만 지표도 좋게 나왔고요. 또 보잉과 애플도 힘을 내주면서 미국 지수를 밀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잉이 오늘 모처럼 10%, 한 12% 가까이 오늘 올라가면서요. 다우지수를 끌고 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겠고요. 애플이 금요일에 3%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한 2% 이상 올라가면서 역시 애플의 저력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보잉은 워낙 크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울고 웃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작년에 737 맥스가 두 차례, 그 전에고요. 작년 초에 2월인가요? 3월에 떨어지고 나서 주가는 그 당시에 450달러까지 고점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2월에 그냥 급락할 때 80달러인가 갔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큰 충격을 줬었는데 일단 주가는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다우지수는 2.3%나 올라갔고요. 나스닥과 S&P 500이 각각 1.2와 1.5%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도 반등했고요. 금값은 여하튼 계속 이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지 1,800달러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 되겠고요. 오늘 보면 보잉이 속해 있는 섹터가 산업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업재가 3.3%나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항공업종이 오늘 대부분이 같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1%의 하락. 다만 크진 않았지만 여하튼 지난 금요일날 제일 많이 떨어진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오늘 전형적으로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하루의 반등폭 다우지수나 이렇게 보면 6월 초 이후 오늘 우리 상승폭은 제일 컸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잉 737의 맥스를 다시 운항하려면 결국 다시 면허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안전하다라고 FAA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당초 회사 측에서는 상반기에 이게 다 끝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되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죠. 아무도 모르겠지만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14%로 올라갔고 애플이 2.3% 올라갔습니다. 항공주가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해서 오늘 골드만삭스가 2단계로 올려버렸습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지금 올라가면서 주가 오늘 한 9%, 10% 올라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 전체적인 시각이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공산업의 정상화는 2023년이나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이 부분은 카약의 CEO 그리고 카약의 전체 오너인 부킹홀딩스의 CEO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 2023년은 돼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해외여행은 아직 멀었다. 갈 길이 멀었다. 얘기를 말씀드렸고 해봤자 이제 국내 여행 좀 다닌 거가 되겠는데요.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국제선도 많이 있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저비용 항공사거든요. 제일 큰 건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영국에 기반으로 한 라이언입니다. 라이언이 항공이 되겠고요. 2위가 이제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그리고 3위는 여러분들은 많이 타보신 거는 계시니까 우리나라도 취향하죠. 에어아시아가 3위입니다. 그래서 에어아시아가 엄청 큰 회사인데 여튼 이러다 보니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다른 여타 큰 대형사 그게 바로 아메리칸 에어, 델타, 유나이티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보다 국제선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에 대한 또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의견을 좀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그 에어비앤비의 대표는 냈지만 결코 이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가는 삶은 그런 삶은 없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거 대신에 뭐가 좀 관심이 있냐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텐트 치고 가다가 이제 조금 지면 우리를 보면 펜션도 없고 우리 위주로 보면 그다음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이제 모터홈을 사는 거거든요. 트레일러 큰 거 갖고나 모터홈을 갖고 나거나 아니면 바다나 강에 특히 미국은 이제 돈 여유 있는 사람의 꿈은 결국은 요트 아닙니까? 이런 게 진짜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위니바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위니바고라는 회사가 지금 고공행진 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브런스윅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위니바고 또 벌드 이게 지금 고공행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10년 전에 리만 사태 때 이게 $3 하던 겁니다.
$3인데 이제 완전히 살아난 모습. 그러니까 그 당시랑 완전히 다른 판이 지금 코로나 확산이랑 상관없이 되고 있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게 바로 이제 그 브런스윅이라는 브런스윅 컴퍼니인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업계에서는 또 BMW급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모터홈이라든가 쉽게 아주 간단한 제트스키부터 해서 아주 조그만 모터부터 해도 호화 요트까지 하는 게 브런스윅이라는 심벌은 빛인데요. 이거 한번 차트 한번 준비되는 이거 지금 공행진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여행을 하거나 뭐 멀리 여행을 가는 걸 피하기 때문에 이런 요트 같은 걸 더 선호하고 그런 트렌드가 생겨나기 때문에 위니바고나 아까 보여주신 브런스윅이 잘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 물론 네. 저기서도 파티해갖고 또 문제가 되고 있겠죠. 가까이서 좀 즐길 수 있는 네, 거. 그렇지만 가족이나 친지끼리 근처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트렌드다 이런 얘기죠. 멀리 비행기 타고 또 20일 동안 크루즈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비니바고도 딱 10년 전에 $3 하던 겁니다. $2, $3 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 팔던 것이 지금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의 레저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날 속보로 아까도 전해졌었는데 연준에서 며칠 전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고 배당금을 좀 삭감을 해라라고 전했는데 여기에 딱 한 은행만 배당금을 삭감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은행들은 배당금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요게 웰스파고가 이제 배당을 줄이기로 했고 네. 나머지는 이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이건 장 끝나고 나온 소식이 되겠고요. 어찌됐건 은행 업종에 다 떨어졌던 것이 오늘 일제히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폭이 컸던 건 아닙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1% 이상 반등했고요. 시티그룹도 1.4% 반등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한 2.3% 반등했고요. 웰스파고도 한 1.4% 반등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금 네 곳의 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배당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시티그룹도 배당을 유지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배당 유지하기로 했는데 웰스파고만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던 회사인데요. 웰스파고는 뭐 배당 컷을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에 뭐 영향이 없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테슬라가 상장한 지 딱 10년이 됐다고요? 네, 테슬라로 보면 이제 기념일이 되는 날이죠. 10주년이 되는. 10주년. 네, 10주년입니다. 2010년 6월 29일 주당 $17였고요. 그 당시에 밸류를 보면 $17억 달러에 상장됐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1,800억 넘나들고요. 무려 그 저점 대비해서 주식 늘어난 거 다 고려하면 무려 5,677%가 올라갔습니다. 5,677%. 연평균 45%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을 보면 지난 2주 전에 토요타를 넘어섰거든요. 토요타를 2위로 밀어내리고 그리고 폭스바겐, 그다음에 벤츠 이런 것들이 저 밑에 있고요. 사실 현대차는 보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테슬라가 그동안 이뤄낸 테슬라 왕국의 전형적인 10년 동안의 모습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0년간의 그래프를 제가 하나 상장 이후의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한마디로 보면 찬란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그래서 테슬라 이런 거 보고 내가 왜 10년 전에 못 샀나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나 농담이라고 듣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러면 금년 봄에 왜 못 샀냐는 것이고 작년 초에는 왜 못 샀냐는 거예요. 작년 초에 이거 뭐 $200도 안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주식은 특히 이제 아직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고 이제 S&P 500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논란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지금 이 주식은 목표 주가 평균이 $720밖에 안 됩니다. 월가 7명의 매수 9명이 보유, 10명이나 매도하면서 여전히 목표 주가 평균은 $727니까 지금 오늘 또 올랐거든요. $1,009로 끝났기 때문에 한 25% 정도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사는 사람들은 트레이딩으로 이걸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이나 계속 이걸 보고 있는 분은 돈을 이렇게 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요즘 보면 이것 때문에 니콜라 얘기하는 분이 엄청 많이 있고요. 또 버진 갤럭시 이런 거 얘기하는 분 많이 있고 이거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뭐 의견을 드릴 입장이 아니고 만약 그런 걸 진짜 좋아서 갖고 계시면 그냥 묻어두셔야지. 이걸 보고 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 못 봤다. 이런 걸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진짜 테슬라를 좋아해서 묻어둔 사람이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앞으로 1년 후에 될지 어떻게 될지
누가 모르죠. 물론 7,000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최저는 지금 270달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를 매매를 해서 샀다 팔았다 돈을 번다는 사람은 저나 저 같은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속으로 웃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테슬라에 앞으로는 조금 적금을 들어놔야겠네요. 네, 적금 정도 들어오면 됐죠. 해약이 안 되는 적금 이런 거. 이제 은행 대신 테슬라에 적금을 드는 걸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